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전화 감이 네네네. 조금 좋지를 않은데, 예. 자, 문재인 대표가 드디어 열 이틀 만에 재신임 투표하자, 이거 철회하면서 새정치연합 내홍, 일단은 봉합됐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신 투표를 강행을 하면 비주류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었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그 당무위원들하고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재신임은 사실상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일부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재신임 투표는 철회함으로써 어쨌든 상황 자체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로 일단락이 된 거냐, 이게 정말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평화롭냐? 당 대표 중심으로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너무 그렇고,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비주류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진짜로 이제 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천정배 의원은 이제 당 바깥에서 이 창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제 밝히면서 사실 이제 원심력이 작동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당 내에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과 조건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전체 당력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장담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무슨 명약이 있을까요? 글쎄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비주류가 대표가 되보면 좀 나아지려나, 차라리. 내일 모레 예.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한 가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입장이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적 쇄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누구누구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하고 나오면 또 한 번 발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혁신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때, 네.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사회자분과 함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말씀드렸던 게,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혁신안을 내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숱하게 나왔었고, 사실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또 설령 이 좋은 혁신안이,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이거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 인적 쇄신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도 수요일 날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예상된 얘기로는, 당 안팎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호남권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그리고 이 중진들의 용퇴 촉구,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탄핵 역풍이 불면서 사실 그때 한나라당이 뭐 80석도 못 얻을 거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예. 한나라당은 그때 122석인가? 뭐 그렇죠. 당시 당 대표부터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당 대표를 이 갑작스럽게 맡으면서 사실 선거를 진두지휘했었고 예. 결국 121석으로 이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박다르크니 선거의 여왕이니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 정도의 용기와 결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야당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뭐 그런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탈출구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짐작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나름의 당 기강을 이제 담는 좀 이 뭐랄까요 그 권력 의지에 대한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식이 됐든 어쨌든 뭐 후보를 떠나서 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좀 문재인 대표에게 조금 아쉬운 점 당 안팎에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예. 어제 이제 그 연석회의가 되기 전에 중진 의원들이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설득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문재인 대표가 거기서 마지못해서 그거를 받는 모양새로 일단락을 짓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어제와 같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회의의 결과로 결국은 모양새로 보면 주류 비주류가 다 어쨌든 이제 당 대표 더 이상 흔들지 않고 단합해서 가자 뭐 이런 정도의 결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 결의를 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어제 그런 자리가 없었더라도 일정하게 이 문재인 대표를 더 이상 흔들면 안 된다는 그 중진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 작동을 했다면 상황은 어제 연석회의가 있든 중진회의 정도 수준에서 끝났든 이후 전개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후 중진회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문재인 대표가 수용을 하고 일단락을 지었으면 어쨌든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서 이 룸을 갖고 이후에 비주류가 반발하고 또 당대표를 흔들고 당 기강을 문란하게 했을 때 나서서 문 대표의 이 방어막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표가 물론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 참에 어쨌든 대접을 져야 한다 이런 데 의지가 굉장히 강했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렇게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이미 뭐 확인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만큼 여지를 두고 갔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게 오히려 좀 더 길게 보면 문재인 대표한테 훨씬 유리한 국면, 당 전체로도 훨씬 이 갈등을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길게 보아서는 그게 남는 장사인데. 그렇죠. 예. 그나저나 그 비주류들 사실 조직화돼 있지 않고 특정한 리더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뭐 총대를 메고 맨 앞에 나섰고 지금 우리 양 기자가 또 그 재밌는 거 하나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나 술이 익을진 모르지만 네네. 안철수 그룹이 하나 있고 또 뭐 김한길 그룹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호남에서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양반들 좀 일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근데 적어도 그냥 간략하게 한 세 부류라고 해도 이 세 부류를 누가 한마디에 호령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류들도 각기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 역량의 한계, 그다음에 명분 없음을 느꼈음직하건만 어쨌거나 어제 오늘 있은 그 새정치연합의 몇 가지 움직임은 결국은 또 한번 선언적 합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렇죠. 점에서 아쉬움이 네. 남고 차라리 이 지경까지 오지 않고 증진들에게 역할을 좀 몇 개 놨으면 나중에 빚받을 거 있다 이 말이죠. 채무. 그렇죠. 예. 그래요. 아이고 이거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저는. 자, 다음 소식.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실은 지금 뭐 국회의원들 온통 마음은 다 여기에 가 있을 텐데 244에서 249석. 근데 지금 246석이잖아요. 그렇죠. 현행이 240석. 예,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다 지금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마치 일 안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려우니까 살짝 떠맥긴지 뭔지. 농어촌 출신 의원들 당연히 반발한데 어디까지 반발할 것 같아요? 뭐 4년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야 뭐 맞아. 선거구 획정을 할 때마다 예. 언제 그러냐면 여야 의원들이 싸우다가 이제 농촌당 뭐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같은 모양새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인구 편차를 이제 4대1까지 허용을 하던 걸 3대1로 17대 때 죽였고, 이번엔 2대1로 죽였으니까,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특히 뭐 늘든 줄든, 전체적으로 대도시 인구는 늘어나는 게 추세고, 네. 농어촌 인구는 줄어드는 게 추세고, 그렇다면 그 인구 편차를 2대1로 죽인다는 거는 사실 인구 상한선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상한선에 맞추고 농어촌은 인구 하한선에 맞추더라도 사실은 농어촌 지역 지역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대도시 지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 정치권이 그동안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처음 활동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국회 산하기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책 이해관계가 이 막판에 꼭 반영이 되면서 괴리맨들인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중앙선관위 산하기구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독립기구가 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낸 안을 이 수정할 수 없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역할과 권능, 이게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세졌는데, 그런데 정치권은 여야는 공히 내분 기반 싸움 문제도 있었겠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권능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선거일이 이제 내년 4월 13일이니까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올해 10월 13일까지 어쨌든 획정안이 국회에 넘어와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유예조항까지 해도 11월 13일까지는 이제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정의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맞추겠다. 반드시 국민과 약속했던 선거 일정에 맞춰서 이 획정안을 제출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사실 엊그제 244에서 249석으로 밝히면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좀 예를 들어보면요. 어쨌든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해당 법률, 선거관계법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제 구성을 결의를 한 국회 결정의 위임을 받은 기구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주면 사실은 그 위임을 받아서 이제 실무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7월 달에 구성된 다음에 8월 13일까지 어쨌든 획정 기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지금 국회가 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의원 정수 문제. 그런 거 다 떠넘겼잖아요. 획정위로 오히려 국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이왕에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면 대대적으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하니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좀 되짚어보자. 그래서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 얘기도 나왔었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또 이 한쪽 정당이 너무 과대대표되는 지역주의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게 올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든 의원 정수 문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말만 툭툭 던졌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의원 정수 늘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그런 생각은 했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 지역구는 대도시 중심으로 늘어나면 농어촌 지역 특히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정당들의 지역 기반인 영남과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건 자기 텃밭 뺏기는 거니까 또 그렇지. 뺏기긴 싫고 그러니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지역구 수를 늘려라. 비례대표를 죽이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못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카드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니 예. 당연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지금 안을 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244에서 249로 이제 범위를 정해놓은 거고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에 지역구 늘리라고 했던 게 사실 새누리당 절대 지역구 마냥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못 받고 나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내부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앞서거라 하는 것 같고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이래서 사실은 이 선거국정위원회가 어쨌든 10월 13일 다음 주 3주 남았는데 다음 주가 지금 추석 연휴 아닙니까 이번 예. 주가. 그 일정까지를 감안하면 사실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보름 남짓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선거구 획정을 끝내겠다. 이거를 지금 누차에 걸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그러니까 법정 사항이라 시한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회 산하기구의 선거구 획정위를 통해서 정치권이 계속해서 자기 입맛대로 법이 어겨가면서 막 연초에 처리하고 다음에 이듬해 넘어가서 총선 닥쳐서 막 처리하고 그런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정개특위 다시 가동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보면 어쨌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에 정치권을 좀 추동하는 하나의 예. 추동력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특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새누리당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좀 공통된 인식이 확인이 됐고요. 네. 타제 의원 정수 부분도 지금 여론이 좀 비판 여론이 많아서 300명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권이 사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논의도 좀 조만간 그렇죠.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논의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제를 그렇죠. 정해놓고 선거구 획정위에서 1대2 인구 편성에 맞는 지역구를 정한 다음에 비례대표를 시대 추세에 맞게 늘리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적 그 틀은 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나저나 양 기자, 네네. 그 학업의 뜻이 없는 학생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막판에 뭐 하나요? 네, 끝까지 개기다가 막판에 벼락치기 한다.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 있나. 자, 증문즉답 바로 그냥 대답하세요. yes or no로. 이번 새정년의 열 이틀에 걸친 재신임 및 혁신안 처리 과정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남겼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더 남겼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